10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색깔만 놓고 보면 왼쪽이 어제 오전 상황이고 오른쪽이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인데 색깔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선명한 대비가 되다 보니까 시장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64,5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62,000달러 중후반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4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솔라나는 150달러 찍고 왔죠. 우리 XRP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재미없는 흐름 나오고 있고 수위가 저희가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수위가 힘이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업토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64,00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64,5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저항맞고 다시 62,000달러대로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1차 박스권 안에서 자리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62,000달러나 64,000달러나 별로 지금 중요한 어떤 그런 기준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일단 6만 달러에서 65,000달러 1차 박스권에서 잘 자리를 잡고 65,000달러 위에서 69,000달러까지 이전 사이클 고점까지 2차 박스권 여기를 잘 뚫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핏 폭을 보면 62,000달러, 64,000달러 좀 어질어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1차 박스권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오르는 걸, 우상향하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괜찮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다만 걱정되는 게 지금 중동 리스크죠. 중동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서 58%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리스크,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급등에다가 미국 고용은 또 호조세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고, 그렇다 보니까 증시는 빠지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 4%라는 게 지금 8월 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점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중동 리스크부터 시작된 또 미국의 자체적인 고용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물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후퇴하고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 정도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허리케인 피해, 에너지 가격 상승, 사실 지금 미국 내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차하면 인플레이션 자극될 수도 있겠는데 급격한 금리 인하 한번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에 또 힘이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13.7%, 25bp 인하 가능성이 86.3%로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됐습니다. CPI가 10월 11일 밤 한국 시간으로
PPI가 하루 뒤인 12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1일부터 나름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는데 뭐 더도 덜도 말고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6개월 이상 이 둔화 추세가 또 지속된다라는 나름의 분기점을 한번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지금 고용 보고서가 너무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CPI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연준의 완화 사이클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높거나 전월 대비 높게 나온다라면 일종의 CPI 충격파로 작용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 완화 사이클 계획에 있어서도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쫄 필요는 없는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약간 분위기 조성이 약간 둠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비트코인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지만 현재 현물 누적 델타 거래량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이건 지금 공격적인 현물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9월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뭐 하나만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드라이한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CPI, 그리고 약간의 변수라기보다 이제 상수 차원인데, 이 상수가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중독 리스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당분간 시장을 조금 오르게 만들 수도 있고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2명이 함께 쓰는 계정이죠. 네겐트로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펀더멘털은 이와 무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과 유동성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다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업토버 간다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이게 또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또 중국의 유동성 확장,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요즘에 중국 증시 난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좀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순환매 비슷하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물리는 상황이, 돈이 몰리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은 진짜 재밌는 기관인 것 같아요. JP모건 CEO의 어떤 멘트와 자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상당히 조금 엇박자 내지는 결이 상당히 다를 때가 많은데, 어쨌든 업토버 기대감이 실제 투자자들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년 10월에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같은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가 승인되면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호재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잖아요. 증시가 올타임 하이 찍으면서 역대 최고 경신만 난리, 브루스 이런 것들을 이어갈 때 사실 비트코인은 죽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가능성, 특히나 계절적으로 10월은 원래부터 단단했던 기간, 그래서 업, 위쪽으로만 향하는 옥토버, 그래서 업토버, 업, 우리 기분도 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이 펀더멘털 강화 측면으로 해석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이 거시적인 경제 요인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참여를 위한 다음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대선 결과가 최고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월간 차트예요. 덩어리 하나가 한 달. 비트코인은 강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곧 일어날 수 있다. 급격한 강세, 요 빨간 라인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리버리 치다가 뽕, 어리버리 치다가 뽕, 어리버리 치다가 뽕 했던 것처럼 이게 2021년 4월, 11월 어리버리 치다가 뽕 할 거야 이제. 가격은 상당히 섹시합니다. 22만 5천 달러, 뭐 34만 5천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로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 주기만 해도 굉장히 진짜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이 아닌가 뭐 싶기는 한데 아무튼 차트적으로 역사의 반복성을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라는 거. 분석가 젤레 지금 커버랜들 패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회복하고 돌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다음 상승 구간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요다, 이건 주간 차트예요. 비트코인은 충분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다시 올타임 하이로 보낼 시간이다. 곧 불플래그 패턴 돌파하고 강세 물결을 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상당히 차트 패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 그런 점들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꾸 하루하루 재밌는 얘기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선샤인 미팅 일정이 하나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이게 또 비공개 미팅이에요. 하필이면 10월 10일 오후 2시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죠. 10월 14일 이전에 리플이 지금 교차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이건 다시 말하면은 리플과 SEC가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데드라인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짚어봤는데 하필이면 그 데드라인을 앞둔 그 되게 예민한 시기에 비공개 미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봤더니 역시나 안건들이 이거 어쩌면 리플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안건들이에요. 금지명령 조치에 대한 제기 그리고 합의 건, 행정 절차에 대한 제기 그리고 합의 건, 소송 청구에 대한 합의 건, 그리고 여러가지 조사 집행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그런데 SEC의 비공개 미팅이 잡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요 네 가지가 언급되긴 합니다. 언급되긴 하는데 요런 거 보고 있으면 요런 거 보고 있으면은 리플 얘기인가? 안 그래도 지금 SEC가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을 놓고 봤을 때는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예민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공개 미팅이 또 이렇게 잡혀 버렸습니다. 대체 뭘까? 그래서 10월 10일 오후 2시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뭐 너무 성급하게 리플 소송 비공개 합의 미팅 잡혔어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지금 얘기는 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과장된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리플 소송과 관련된 얘기들이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다뤄질 수는 있는데 리플과 관련된 비공개 미팅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드라인인 10월 14일 직전에 열린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딱 바라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상황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 리플과 관련된 안건들이 10월 10일 오후 2시 SEC의 비공개 선샤인 미팅에서 다뤄진다라면, 거기다가 긍정적인 결과가 만약이라도 나와준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XRP의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리플 로드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예상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XRP 40달러라는 숫자는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를 3months 차트, 3개월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은 만약에 SEC와 리플의 소송이 잘 정리가 되고 한다라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진짜 기대 포인트 가운데 하나, 일단 10달러까지 정도만,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 땡큐. 그 이상부터는 진짜 어떤 예측이나 예단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잡코인들도 뭐 40달러짜리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소송 이슈가. 이거는 변함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진짜 이런 잘 되면 크립토 불이 얘기하는 것처럼 4000% 랠리, 과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빡세게 올랐는데 당시에 66,000% 상승하면서 3.31달러 기록했다. 패턴 완전 똑같아. 완독 완전 똑같아 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년 6월쯤에는 0.52달러 완벽하게 돌파 지지 받으면서 잠재적으로 4000% 상승하면 23.4달러 가능하다라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벌어지려면 뭐 2.3달러가 될지 23달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리플 소송이 잘 정리되고 내년에 만약에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라면 리플 소송이 잘 정리되고 내년에 XRP 현물 ETF가 출시되고 거기다가 IPO까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